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과연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죠.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라는 것과 성장하는 글로벌 2차전지 시장에서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상장 이후에 곧이어 여러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FTSE, 기타 ETF, MSCI, 코스피 200까지 총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규모만 1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패시브 자금이 이 LG에너지솔루션을 산다는 것은 추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 주식을 팔고 LG에너지솔루션을 대신 채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에 따라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피해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과연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과거 대여급 공모주의 상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공모 규모 1조 이상의 대여급 공모주 리스트 지난 12년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화생명부터 여기 카카오페이까지 나와 있고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공모 금액 조단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상장할 당시의 코스피의 시가총액, 이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을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눠서 코스피 내 해당 공모주의 비중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제 대여급 공모주가 상장한 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했는지. 자, 두 번째, 유독 삼성전자의 피해가 큰지, 즉 삼성전자만 크게 주가가 빠졌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상장하는 대여급 시가총액 비중이 크면 클수록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조한지.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여급 공모주가 상장하기 전 2주, 상장하고 나서 2주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주가 변동률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유독 저조한지, 이 영향을 많이 받는지 코스피 지수랑 비교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대여급 공모주 상장 전후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의 성과입니다. 자, 여기 삼성전자라고 나와 있고 2주 전, 2주 후라고 나와 있는데, 한화생명을 예로 들면 한화생명은 2010년 3월 17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즉 한화생명 상장일을 기점으로 2주 전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률이 3.5%였다.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2주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률이 2.5%였다. 자, 같은 기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엔 3.7%, 2주 후에는 0.6% 상승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화생명부터 카카오페이까지 상장 전후 2주간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의 퍼포먼스를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딱 봐도 상장하기 전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후에는 약간 좀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삼성전자와 코스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성과가 더 좋습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보시면은 2주간 삼성전자는 0.6% 하락을 했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전도 성과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개별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특히나 이때 상당히 부진했어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상장 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단순히 이 패시브 자금이 삼성전자를 팔고 이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을 샀다? 그 부분보다는 삼성전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작년 8월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건스탠리에서 8월 12일 날 자,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추고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나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을 했죠. 바로 이때가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이 상장하던 때다.
그래서 사실 이 패시브 자금이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도 이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보고서가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외하고는 대여급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뭐 그렇게 부진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그럴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대여급 공모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상장하고 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했는지, 자,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트릭스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차트가 대여급 공모주의 시가총액 비중과 이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2주간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률, 그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 차트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스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축은 공모주 시가총액 비중이고요. Y축은 그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2주간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률을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 차트도 마찬가지죠. X축은 공모주 시가총액 비중, Y축은 그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2주간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그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추세선만 보시면 돼요. 추세선이 거의 일직선인데 살짝 누워있죠. 자, 만약에 대여급 공모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면 클수록 상장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저조했다. 자, 그 관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이 완전히 이렇게 45도 각도로 대각선이어야 돼요. 하지만 거의 누워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06이 나옵니다. 자, 1이 두 변수가 완벽히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공모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면 클수록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상장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라고 한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야 됩니다. 하지만 거의 0에 가깝다. 즉 대여급 공모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것과 그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상호관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여급 공모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2주간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했느냐? 자, 그 관계를 보니까 이것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이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좀 상관관계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통계학에서 이 상관계수가 최소 유의미한 수준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값 기준으로는 0.4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값 기준으로는 0.27이죠. 그래서 이 공모주의 시가총액 비중과 그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서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을 때 확실히 좀 삼성전자나 코스피 지수가 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건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 반도체 겨울이 온다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확인해 봤을 때 당시 증시가 3,300선을 넘어섰어요. 작년 상반기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14%였거든요. 다른 주변 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피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모건스탠리가 자, 반도체 겨울이 왔다 라고 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주식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 그만큼 상승한 데 따른 피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인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사기 애매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조만간 코스피 200 특례 편입, MSCI 지수 편입 이런 이벤트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두 주식에 쏠리게 된 것이죠. 뭐 아시다시피 지수에 편입돼서 실제로 패시브 수급이 유입되는 시기는 상장하고 나서 바로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발표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 며칠 뒤에 편입이 돼요. 즉 이 편입 이벤트를 보고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죠. 이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린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벤트 이런 걸 따라가지고 한 2달 전부터 관련 종목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서 초과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이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에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 2010년도 이때 상장을 했는데 삼성생명도 당시에 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5%였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요. 절대 작지가 않죠.
자, 그래서 삼성생명이 상장했을 당시에도 이 삼성생명의 비중이 너무 커서 지수를 왜곡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생명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많이 했죠. 자, 근데 삼성생명이 상장한 시점부터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지수로 나타냈어요. 시작점이 100이고 그 이후로부터 주가 변동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상장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95였어요. 지수로 환산했을 때. 자, 근데 이게 얼마까지 빠지냐면 90까지 빠집니다. 대략 한 5%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기간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1만 4천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9만 8천 원까지 빠졌어요. 즉, 한 13%, 14% 정도 같은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뭔가 삼성생명이 상장을 해서 삼성생명으로 수급이 쏠렸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 저조했다라고 한다면 삼성생명은 오르거나 아니면 견조해야 되는데 이때는 오히려 삼성생명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단순히 주가는 한 가지 팩터에 의해서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서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향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한 가지 팩터만 보고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 실제로 한 12년간 과거 대역급 공모주가 상장을 했을 때 전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확실히 좀 상장 전보다는 상장 후에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피해주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대역급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2주간 주가 흐름 살펴보니까 오히려 코스피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 자, 그리고 신규 대역급 공모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종목을 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지수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의 비중을 동일하게 줄이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머지 종목보다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뭐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더 견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고 그 공모주가 상장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주 수급보단 시장 상황, 개별적인 펀더멘탈 요인이 더 중요하다. 주식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이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를 반영해서 최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부담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예상한 그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펀드멘탈과 무관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올해 DDR5 전환 잘 이루어지고 파운드리 즉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하락이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아무쪼록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계기로 그동안 꼬여있던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에도 좀 볕이 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